여러분, 동네 맛집으로 시작해서 수십억 원대 매출을 올린다. 와, 진짜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있잖아요. 이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성장을 가로막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성공의 한계에 딱 부딪힌 한 식당이 어떻게 그 벽을 시원하게 깨부수고 어엿한 기업으로 거듭나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30억 원. 이게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딱 20년 된 국밥집. 그것도 단 한 곳에서 나오는 연 매출입니다. 연 매출이요. 계산해보면 하루에 1,000만 원, 한 달이면 2억 5천. 이건 뭐 그냥 대박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생각해보세요.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묵묵하게 한결같이 쌓아올린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 국밥하면 그냥 이 집, 따라올 곳이 없는 그냥 원탑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성공 신화, 바로 그 자체죠.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성공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쓱 드리우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꿈의 실현이 아니라 어쩌면 악몽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바로 그 성공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딜레마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행복한 고민의 정체가 뭔지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이 성공의 그림자,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와,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소득이 5억인데 세금만 2억 원이요. 열심히 번 돈의 거의 절반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산의 한계. 식당 주방은 이미 풀가동, 거의 뭐 전쟁터 수준이라 더 이상 주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야 그냥 법인으로 바꿔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게 과연 정답일까?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건 아닐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가족 문제입니다. 이 잘 키운 사업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지, 자식들한테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할지 이게 더 이상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머리 엎은 방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럴 땐 말이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 해답이 바로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의 절대 강자 하림그룹의 성장 스토리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업은 병아리 1,000마리로 시작했다. 이 한마디에 하림그룹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작은 양계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거대한 기업이 되기까지 그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간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큰 영감을 줍니다. 하림 성공의 핵심 비밀병기, 그게 바로 수직 계열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농부가 밭에 씨앗을 직접 심고 그걸 직접 키워서 수확한 다음에 자기 가게에서 직접 파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한 회사가 꽉 쥐고 직접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품질과 가격 경쟁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아주 강력한 전략입니다. 하림은 이 수직 계열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전략을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원칙으로 딱 정리했어요. 바로 3장 통합입니다. 농장, 공장, 시장. 이 3가지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모든 단계를 없애서 비용을 확 줄이고 전 과정의 품질을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하고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가장 빠르게 착착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바로 지금의 하림 제국을 만든 단단한 초석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서예요, 순서. 하림은 다른 사업에 눈독 들이기 전에 먼저 뭘 했냐면 닭고기 사업 하나만 파서 그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우물을 깊게, 아주 깊게 판 다음에야 비로소 옆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죠. 수직적 성장이 먼저, 수평적 확장은 그 다음.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강력한 하림의 전략을 우리 국밥집에 어떻게 착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국밥집을 진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3단계 게임 플랜. 자, 들어갑니다. 1단계, 업종 전환입니다. 그냥 식당이 아니라 식품 제조업 법인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 정부 지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얻기 위해서죠. 2단계는 기반 다지기입니다.
이 제조업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날개 달기. 프랜차이즈 사업이 충분히 크면 아예 독립된 회사로 만들어서 본격적인 수평 확장에 나서는 거죠. 정말 원대한 계획이죠? 그렇죠.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이 안 되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재무, 자금 조달, 그리고 가족의 역할, 이 세 가지 핵심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바로 매출 쪼개기입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두 갈래로 나누는 걸 상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기존의 국밥집, 즉 개인 사업자는 새로 만든 식품 공장, 즉 법인에게 국밥 재료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엄청 높은 개인의 소득이 세금 혜택이 빵빵한 법인으로 합법적으로 스르륵 옮겨가는 거죠. 전체 세금 부담이 정말 마법처럼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를 제조업으로 바꾸는 그 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3개나 생깁니다. 첫째, 기술 개발 같은 걸 할 때 그냥 주는 무상 지원금. 둘째, 공장을 짓거나 운영할 때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려 5년 동안 세금을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세제 혜택까지. 엄청나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50억 원 플러스 알파.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외부 투자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정부의 정책 자금 융자만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금의 크기입니다. 단순히 사업의 체질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가족의 역할을 정해야 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 전략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옵션 A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대표님이 직접 제조법인을 맡아서 그 노하우를 전부 쏟아붓는 방식. 옵션 B는 청년인 자녀를 대표로 내세워서 청년 창업 관련 정부 지원을 최대로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전략이 착착 실행된다면 과연 5년 뒤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그리는 5년 후의 모습이요. 비바람에 흔들리던 작은 동네 식당 하나가 이제는 튼튼한 기반을 갖춘 식품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매출은 30억에서 300억으로 딱 10배가 뛰었고요. 줄줄 새던 세금은 이제 미래를 위한 든든한 투자금으로 바뀌는 아주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5년간의 여정,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스텝들이 있어요. 첫 해에는 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뼈대를 세우고요. 2년 차에는 품질과 효율을 책임질 스마트 팩토리라는 강력한 심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전국으로 피를 보낼 혈관, 즉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해서 5년 안에 105점 돌파라는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전략 자체가 이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명확한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멋진 전략보다 훨씬 더 중요한 딱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도대체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의 Y는 과연 무엇인가요?